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 금요일입니다. 실리콘밸리 금요일. 그래서 다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퇴근길에 동네 도서관에 들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도서관은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저도 공부를 좋아해서 어딜 가나 도서관을 꼭 방문해 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 유명한 여행지 가면은 신기하게 저는 그 지역에 있는 명문대들이 어디 있고 그 도서관이 어디 있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도서관 투어를 자주 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만큼 도서관이 좋은 곳이 전 세계에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최첨단 지식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도서관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도서관이 실리콘밸리 도서관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죠. 그런데 가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그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아닐까. 그래 생각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동네 도서관이 좋다는 거예요. 도서관 자랑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도서관에 온 이유는 실리콘밸리 도서관에 오면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책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적인 그런 책들을 쓴 것들이 여기 오면 다 있습니다. 강의도 있어요. 대학교 강의도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팔아요. 그런 강의집도 여기 다 있어요. 다 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서관에 온 이유는 사실 도서관 와서 책 빌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뭐냐면 천문학에 대한 책이랑 천문학과에서 하는 강의들 이거를 되게 많이 빌렸어요. 책 한 20권은 빌린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뭘 할 거냐 주말에 제가 요즘 최근에 자주 말했던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일까? 당연히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당연히 배웠지만 제가 직접 한번 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려고요. 제가 또 박사과정 때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GPU 테크놀로지라서 제가 GPU를 사용해서 뭔가 가상현실 같은 거 만드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공이니까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이런 천문학 책에서 말하는 태양계의 모습을 좀 모델링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것이 진짜 책에서 내가 하나의 그림으로만 봤던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가를 모델링을 직접 해보려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천문대 같은 데 가서 실제로 관측을 했을 때도 그런 행성들 그런 것들이 별들이 보이는가 그런 걸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고 성장 과정 속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외에는 별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달달 외웠습니다. 과학책을 달달 외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맨날 100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수능 볼 때 수탐2라고 하죠. 수탐2는 거의 만점이었어요. 저는 수탐2 항상 제일 잘했어요. 만점 받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거나 그랬어요. 수탐2의 달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수탐2맨이었어요. 수탐2맨. 수탐2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공부를 전교 1등 한 적은 없는데 수탐2만큼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어요. 과학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한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요즘 나이 들면서 제일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교과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과학 교과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맨날 점수를 잘 받았던 거지. 그거를 제가 진지하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해본 기회는 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나름 대학 교육 기간 동안 나름 진지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학이 진짜였을까? 나한테 거짓말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는 박사과정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과학이 진리라기보다는 교수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학회에서 뭐 원하는 결론, 그거를 막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회에서 돈 많이 준다고, 펀드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상금 내걸면 그거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 주고, 또 더 큰 연구비 타내고, 뭐 이런 거라서 내가 배웠던 게 진짜 진리일까, 요런 걸 좀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태양계의 시스템, 태양 주변으로 그런 태양계의 그 행성들이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 궤도를 모델링을 해보고, 그것이 진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세상을 설명하는가, 그거를 좀 해보려고요. 진짜 제가 직접 해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 그것이 과학에서 배운 거랑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그 과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진리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런 저의 믿음을 과학 속에서도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 체계는 성경 얘기하면 싫어해요. 제 채널만 해도 그래요. 제 채널만도 제가 예전에 댓글 오픈해 놨을 때는 성경 얘기하면은 무조건 뭐랄까, 이렇게 무조건 딴지 거는 사람들, 무조건 조롱하는 사람들, 무조건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 중에 특히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본인이 종교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종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죠. 종교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거를 과학을 하신 분이라면 과학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나는 과학하니까 종교는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과학이라는 과학계에 있다 보면은 무신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우연히 막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인드는 무조건 성경은 틀렸다라고 증명하고 싶어,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로 튑니다. 청개구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지식 체계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또 무신론자들의 지식 체계를 또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몰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관이 있거든요. 그거랑 현대과학이 말하는, 천문학이 말하는, 현대 천문학 과학이 말하는 우주관과 비교를 해보려고요. 굉장히 재밌겠죠. 저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내가 배운 성경이 세상을 설명하는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설명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나중에 책 쓰면은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 제가 뭐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말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천문학 책을 빌렸는데 뭐 대충 제목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력이란 실제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항상 배웠잖아요. 지구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걸 잡아당기고 있고 중력 가속도는 9.8m/s다 라고 그 달달 외우잖아요. 그리고 뭐 공대 뭐 기계과나 뭐 물리학과나 뭐 웬만한 그런 공대들은 중력 가속도 G 가지고 뭐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쵸? 우리가 쓰는 공식엔 별 생각 없이 항상 중력 가속도 G는 9.83m/s 제곱이다. 그래서 단순 계산기에 넣고 맨날 때렸는데 이 책, 오늘 내가 빌린 책은 이거예요. 중력은 실제 하는가? 중력은 실제 하는가? 지구는 실제로 중력을 가지고 있는가? 블랙홀은 정말 무엇이든 빨아들이는가? 뭐 이런 책 빌렸습니다. 그냥 뭐 교양을 보는 책이 아니라 그 교수들이, 물리학과 교수들이 쓴 책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태양계의 모습, 이런 책도 빌렸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그런 행성들의 공전 궤도를 다룬 책. 천문학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책이죠. 이런 거 빌렸어요. 그리고 또 뭐 빌렸냐면 빅뱅 띠오리. 이 빅뱅 띠오리가 사실 이제 과학이 말하는 우주가 생긴 원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빅뱅 띠오리로 당연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죠. 자, 그래요. 그래서 또 빅뱅 띠오리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빌렸습니다. 되게 책 많이 빌렸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개 제목만 알려드렸고, 이게 다 그냥 뭐 교양으로 읽는 책들이 아니라 미국의 명문대 천문학과나 물리학과의 현직 교수들이 쓰고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한테 강의할 때 쓰는 책들이에요. 전공 책들. 빌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제가 또 이 과학과 종교, 어떻게 보면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과학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 안 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과학자들, 뭐 공학 박사, 이학 박사,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뭐 종교인들, 뭐 아주 신앙이 아주 신앙이 뛰어난 뭐 크리스찬들 보면은 대부분 공대생들이 아닙니다. 공대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과 종교는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 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들이 대부분 무신론자인 건 맞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이 과학자 중에서 톱티어 있잖아요. 정말 천재라고 하는 세상을 이끄는 소수의 1%,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소수의 1%, 이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아는 사람은, 종교와 과학을 둘 다 아는 사람은 대단하다. 왜냐면 이게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이잖아요. 봐봐요. 종교를 아는 사람은 과학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아는 사람은 종교를 안 해요. 두 개가 이어지지 않은 두 개의 세계가 아주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 체계가 있어요. 근데 과학과 종교를 동시에 하게 되면 두 개의 지식 체계를 모두 아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하는 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똑똑해지고 더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저는 집에 거의 다 왔거든요. 도서관에 책 빌려가지고.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좀 책을 읽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